안녕하세요. 화면의 백구는 09년식 포르쉐 911 카레라이스입니다. 영입한 지 이제 7개월 정도 되었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하나씩 직접 작업해보고 있습니다. 대략 계획하고 있는 부분으로는 브레이크 담력, 와이퍼 교환, 애프터마켓 페달의 순정화, 워셔 액통 누수, 냉간 RPM 헌팅 문제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브레이크 담력은 주행의 신뢰성을 저해하는데요. 제가 첫 포르쉐다 보니 이게 그냥 정상인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차를 띄우고 바퀴를 손으로 돌렸을 때 바인딩 되는 느낌이 이건 정상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했습니다. 이렇게 브레이크 감이 떨어지게 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캘리퍼 피스턴 손상, 압력 실 손상, 캘리퍼와 패드를 고정하는 하드웨어 중 어딘가가 문제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 중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압력실, 더스트캡 세트와 브레이크 파트 윤활제를 구매하여 캘리퍼 리빌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브레이크 패드도 조금 상태가 안 좋긴 하지만 나중에 쉽게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이번 작업에서 제외했습니다. 브레이크 액도 얼마 전에 교환했기에 문제점에서 제외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차에서 하는 작업은 캘리퍼 분리 뿐입니다. 캘리퍼 분리는 지난번 디스크 교체 시에도 해보았기 때문에 가볍게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제일 먼저 휠을 분리하고 그 다음 브레이크 패드, 브레이크 라인 분리, 캘리퍼 고정 볼트를 풀어주면 캘리퍼를 차에서 분리해낼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라인의 경우 분리할 수 있는 곳이 세 부분이 있습니다. 운전석의 경우는 고무 호스 입구 쪽에서 분리했고 조수석 쪽은 캘리퍼 쪽에서 분리해 보았습니다. 캘리퍼 쪽이 작업은 편한데 조립하면서 깨끗이 세척한 캘리퍼에 다시 브레이크액이 묻을 수 있다는 게 단점이었습니다. 브레이크 라인을 분리하고 나면 브레이크액이 흘러나올 건데요. 저는 실리콘 엔드캡을 구매해서 막아 놓았습니다. 엔드캡은 7mm 하고 5mm를 샀는데 7mm는 조금 새는 경향이 있고 5mm는 끼우기가 까다롭습니다. 6mm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분리된 캘리퍼를 작업대로 가져와서 본격적으로 작업을 하기 전 깨끗이 세척해 줍니다. 그간 쌓인 분진의 양이 많기 때문에 여러 번 거쳐 세척했습니다. 브레이크 라인 연결 부분은 7mm 엔드캡으로 막아 놓은 겁니다. 그리고 한쪽 패드심이 빠지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운전석과 조수석이 공이 나타난 현상이라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저것 때문에 피스톤 2개를 새로 구입하느라 작업이 2주 늦어졌지만요. 새로운 패드심은 포르쉐 정품으로 구매해놓았고 피스톤 실링과 프로텍션 캡은 미국에 있는 한 사이트를 통해 구입했습니다. 36mm 지름의 압력실은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링크를 공유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일 수도 있지만 총 4개의 36mm 실링 중 얇은 2개는 다른 44mm 실과도 같은 두께로 2.8에서 2.9mm였고 두꺼운 2개는 3mm가 넘었습니다. 이렇게 봐서는 두꺼운 것이 잘못된 부품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두꺼운 압력실을 사용하면 피스톤이 잘 들어가질 않았고 힘주어 조립했다가 아무래도 아니다 싶어 다시 분해하며 피스톤이 긁히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2개의 36mm 압력실은 교체하지 않고 기존 부품을 재사용했습니다.
프라이바만 사용해서 피스톤을 제거하느라 고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중에 생각났는데 집에 압축식 먼지 제거제가 있어서 조금 수월하게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되도록 컴프레셔가 있는 샵에서 작업하시길 추천합니다. 각 피스톤의 더스트캡을 먼저 제거해 주는 게 피스톤 제거에 도움이 되며, 더스트캡을 제거하면서 조금씩 캘리퍼에 생채기가 날 수 있는 것은 감수해야 합니다. 처음 하는 작업이라 요령도 없을 뿐더러 잘못되지 않게 신중히 작업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작업해야 합니다. 패드심이 고착된 피스톤을 분리하다가 브레이크액을 뒤집어 쓰기도 했습니다. 이 경험으로 조수석은 작업 전에 블리드 스크루를 열고 내부의 브레이크액을 모두 배출시킨 후 작업했습니다. 신품 피스톤이 도착하기 전 나머지 3개의 피스톤의 압력실은 모두 교환해 놓은 모습입니다. 여기 2개의 피스톤은 고온용인 회색의 실리콘 더스트캡이 장착된 것입니다. 반대쪽 36mm 피스톤의 더스트캡은 장착과 분해를 반복하다 찢어져서 부품을 그대로 사용했고요. 그 옆은 패드심이 고착된 피스톤의 모습입니다. 신품 피스톤이 도착하고 이제 먼지 제거제를 사용해서 피스톤을 제거해 봅니다. 실리콘 엔드캡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으로 먼지 제거제를 불어넣는 압력에 의해 피스톤이 밀려 나오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물건으로 피스톤이 튀어나가는 걸 막는 조치를 해 두었습니다. 피스톤을 분리하면 압력실을 제거할 수 있는데, 이때 캘리퍼 내부가 긁히지 않도록 신중히 작업해야 합니다. 브렘보 압력실에는 색깔로 표시가 있는 것이 특이한 점이었고, 두께를 측정했을 때는 구품은 평균 2.7mm 정도, 신품은 2.8mm 정도로 측정되었습니다. 캘리퍼 내부는 깨끗이 정리해 줍니다. 구입한 리빌드 키트에 윤활유가 들어있어 사용했습니다. 브렘보에서 브레이크 조립용 윤활제를 구입했는데 겨울이라 그런지 점도가 너무 높아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압력실 설치에 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장착하고 나서 표면을 만져보면 약간 경사가 느껴지는데 아마 캘리퍼에 단차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예상합니다. 신품 피스톤입니다. 바닥면이 약간 다르긴 한데 외부 치수는 모두 구품과 동일했습니다. 피스톤에도 윤활제를 넉넉히 발라주는 것도 잊지 않고 조립하기 전에 더스트캡을 먼저 장착해 놓습니다.
피스톤을 장착하고 더스트캡을 잘 눌러주어 장착합니다. 일자 드라이버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실리콘이 고무에 비해 날카로운 것에 더 약한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차량에 장착을 준비해 줍니다. 헤드와 접촉하는 면들도 다시 한번 세척해 줍니다. 이 제품은 퍼마텍스의 브레이크 파트 윤활제입니다. 포르쉐 정비 매뉴얼에는 별도의 윤활제 사용 지시는 없지만 패드심 고착 등의 이슈가 있었으므로 이런 곳에 적용해 볼 계획입니다. 주황색을 띠는 페이스트입니다. 차에 다시 캘리퍼를 장착하기 전에 표면 정리를 해줍니다. 작업 중 조금이라도 브레이크액이 묻을 수 있기 때문에 파트 세척제로 먼저 닦아주고 그 다음 스프레이형 유리막 코팅제를 발라주었습니다. 차로 돌아가기 전 시험삼아 패드심을 장착해 보았는데요. 36mm는 헐거운 느낌이고 44mm는 약간 타이트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44mm 쪽에서 부식이 발생하는 겁니다. 갈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설치하기 전에 제거해야 하고 안쪽은 스티커처럼 접착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차로 돌아가서 다시 휠을 분리하고 캘리퍼 장착을 준비합니다. 캘리퍼 구정 볼트는 차에 꽂아두면 혼동이나 분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캘리퍼 볼트는 느슨하게 잠궈주어 브레이크 호스 조립에 조금 여유를 주면 좋습니다. 브레이크 호스는 설치된 모양대로 활처럼 굽어 있는데요. 신품 대비 탄성을 완전히 잃은 것 같은데 괜찮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브레이크 호스를 설치하고 연결 부위를 조여주고 나면 블리딩을 진행합니다. 저는 먼저 파워 블리더 없이 블리드 스크루를 열어놓아 중력에 의해 캘리퍼 내부가 브레이크 액으로 가득 찰 때까지 두고 이후에 파워 블리더로 재차 블리딩을 해주었습니다.
블리드 스크루를 열어놓고 5분쯤 지나면 서서히 브레이크액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포르쉐의 정비 매뉴얼에 따르면 바깥쪽부터 블리딩하라고 되어 있네요. 화면에 보이는 케이블은 헤드라이트 레벨 센서 케이블인데요. 안쪽 브레이크 라인 분리에 방해가 되어 옆으로 비껴 놓았습니다. 잊지 말고 원위치 시켜 놓습니다. 캘리퍼 고정 볼트를 규정 토크인 85Nm로 잠궈줍니다. 패드는 설치하기 전 캘리퍼와 접촉되는 위치마다 퍼마텍스 윤활제를 발라줍니다. 화면의 브러쉬는 와이프에게 하나 얻었습니다. 아주 유용합니다. 패드 심에도 피스톤과 만나는 지점에 윤활제를 잘 발라줍니다. 패드 심은 스티커를 제거하고 제 위치에 설치해줘야 하는데 흔적거려서 은근히 까다로우니 주의합니다. 이제 패드를 다 장착하고 그 다음은 패드웨어 센서 설치, 리테이닝 스프링 등을 다시 조립해주면 브레이크 작업은 완료됩니다. 두근대는 심정으로 이전에 바인딩 되던 브레이크와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차에 타서 브레이크가 제 위치까지 오도록 브레이크 페달을 강하게 반복적으로 밟아준 후 다시 디스크를 돌려보니 디스크가 작업 전에 비해 50배 정도는 더 부드럽게 돌아가서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휠을 장착하고 바퀴를 돌려보아도 이전처럼 멈추지 않고 부드럽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시험 주행에서도 브레이크 담력이 아주 좋아져서 전반적으로 상당히 만족스러운 DIY였습니다. 혹시 후륜도 같은 현상이 있지는 않은지 다음 자가정비소 방문 시 확인해 볼 계획입니다. 후륜은 드라이브 트레인이랑 연결되어 있어 확인이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되네요. 오늘도 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